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두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감동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무기라니. 우리 훈련소에 막 도착한 그 전차를 보며 다들 눈빛이 같았죠. 과연 실전에 쓸 수 있는 걸까? 왜 우리 군은 이걸 들여온 걸까? 지금까지 봐온 전차들과 비교하면 생김새부터 달랐고 조작 패널도 낯설었습니다. 처음으로 K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농담 삼아 말했죠. 이거 산에서 타는 K 아니냐고. 그 말에 웃었지만 마음 한켠에선 그게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대보다 의심이 더 컸습니다. 설명서엔 온갖 기술이 다 적혀 있었죠. 하이브리드 서스펜션, 자동 조준 시스템, 물 위도 달릴 수 있다나 뭐라나. 하지만 전쟁은 책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진흙 위를 달려보고 사막의 열기 속에서 견뎌내고 그 안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진짜 무기인 겁니다. 그날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엔진 소음이 귀를 때리고 전차 문은 무거워 열기도 버거웠습니다. 처음 전차에 올랐을 때 말 그대로 이질감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배워온 조작 방식이 아니었고 좌석 배치도 달랐습니다. 더구나 디지털 계기판에 영어와 한글이 섞여 있는 걸 보곤 혼란스러웠죠. 이걸 내가 조종할 수 있을까? 첫 시운전, 첫 조준, 첫 발포. 정확히 말하자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속도 조절이 안 됐고 포신은 내가 명령한 방향보다 미세하게 늦게 움직였으며 사격 결과는 목표 지점을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걸 본 동료 하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맞지? 내가 뭘 했어? 이건 그냥 쇼용이야. 정말 그 순간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수출용 시제품 같았죠. 그동안 우리가 써온 북미제나 유럽제 장비에 익숙한 우리는 이 새로운 한국산 장비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받아들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린 이미 마음속으로 판단을 끝내버렸습니다. 한국산은 별로다. 하지만 훈련은 계속됐고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죠. 결국 나는 그 전차를 직접 몰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모든 낯설문, 진짜를 마주하기 전 단계였구나. K고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소리도 약해 보였고 조준 방식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훈련을 거치고 나니 그 안에 숨겨진 정밀함과 기술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우리가 오해했던 것,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해버렸던 진짜 기술이 그 안에 조용히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계의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그것이 어느 순간 내게 신뢰의 상징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 영상에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 무기의 진심.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 몇 번의 훈련은 그야말로 반복되는 혼란과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좌회전하려던 전차가 우측으로 돌아가고 조준한 포신은 늘 약간 빗나가 있었습니다. 전우들은 하나둘씩 짜증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이건 오히려 방해되는 수준 아니야? 어쩌면 우린 무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익숙함에 도전하는 그 낯선 감각을 불편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 문제였죠. 새로운 무기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영원히 익숙했던 장비보다 떨어져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막에서의 주행 훈련 중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훈련하던 코스는 단단하고 예측 가능한 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갑작스런 모래 폭풍으로 지면이 무너지고 진흙처럼 푹푹 꺼지는 환경이 됐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전차가 하나둘씩 움직임을 멈췄고 심지어 앞서 나가던 북유럽 장비도 진흙에 빠져 속절없이 멈춰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탄 K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묵직하게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타이어가 파묻히지도 않고 트랙은 미끄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속도까지 유지했습니다. 지켜보던 다른 나라 군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탄성을 내질렀죠.
그 장면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 전차 뭐야?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 안에 탑재된 서스펜션이 지면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된다는 것. 한국 기술자들이 집요하게 개발한 능동형 현가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전에 탔던 전차는 지형에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대로 밀고 나가는 방식이었기에 이런 진흙 지형에서 쉽게 멈춰버렸던 겁니다. 이후로 우리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하나하나의 시스템이 단순히 스펙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능이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너무 쉽게 무시했던 K9 자주포의 위력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팀과 협업하여 진행한 야간 사격 훈련에서 우리는 각자 목표 지점을 지정받고 동시에 조준 사격을 해야 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5분. 정확성, 반응 속도, 통신 체계 모두를 동시에 평가하는 훈련이었죠. 우리가 탑승한 K9는 불과 90초 만에 목표 지점의 좌표를 받아들이고 자동 조준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자주포들은 목표값을 수기로 입력하고 수동으로 조준을 맞추느라 평균 4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우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건 진짜 물건이야. 그리고 사격. K9의 포신이 하늘을 향해 들리며 정확히 계산된 각도로 발사된 포탄이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날아갔습니다. 그 소리는 크고 무거웠지만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한 사람의 확신처럼 단단하고 정확했습니다. 사격이 끝난 뒤 우린 지휘본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격에서 K9 팀의 조준 속도, 오차 범위, 통신 응답률 모두 최상위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이게 뭐냐고 혀를 찼던 장비에 우리는 감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숙소 복도에서 옆나라 장교가 내게 슬쩍 물었습니다. 이 무기 진짜 한국에서 만든 거 맞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한국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게 자랑스럽다. 어쩌면 진짜 기술이란 한눈에 우아하고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심이 느껴지고 경험을 통해 신뢰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K1을 타고 K9를 조종하며 배운 건 그저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기술에 담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 때 단순히 성능만을 목표로 하는 사람과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의 차이. 그게 바로 우리가 체험한 한국 무기의 진심이었습니다. 최종 훈련 날. 이제 모든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종합실전 시뮬레이션이었다. 상황은 가상의 적군이 야간 기습을 감행하고 본부를 방어하라는 설정. 시간은 새벽 2시. 어둠 속에서 각 팀은 흩어진 채 무전을 주고받았다. 하늘엔 별 하나 없이 구름이 깔렸고 적외선 장비 없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우리 팀의 주력 장비는 K2 흑표전차 2대와 K9 자주포 1대, 그리고 우리가 직접 조종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낯설고 불편했던 이 장비들이 이제는 익숙하고 어쩌면 든든하게까지 느껴졌다. 좌표 확인. 북서쪽 1.3km 지점 적군 이동. 무전이 짧게 끊겼고 정적이 흐른다. 그 순간 나와 조종수는 거의 동시에 K2를 움직였다. 언덕을 향해 오르던 순간 기존 장비였다면 엔진 소음이 울려 퍼졌을 것이다. 그러나 K2의 엔진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우린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그 조용함이 전장의 흐름을 바꿨다. K9는 후방 고지에서 대기 중이었다. 전선에서 신호만 오면 바로 사격을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우측 전선에 있던 연합군 팀이 갑작스런 통신 장애로 전략적 명령을 잃은 채 고립되어 버렸다. 그 순간 지휘관은 우리에게 물었다. 지원 가능하겠나? 짧은 침묵. 그리고 우리는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K가 우회로를 따라 전진했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고립된 팀을 방어하기 위한 벽이 되기로 했다. 야간 시야는 거의 제로였지만 K의 열화상 센서와 자동 조준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사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적군의 이동이 패널에 빨간 점으로 찍혀 들어왔다. 그리고 첫 발이 발사됐다. 쾅!
사막이 흔들렸다. 우리의 포격은 고립된 부대를 겨냥한 적군의 포진을 정확히 뚫어냈다. 지휘소는 놀라운 속도로 좌표를 분석하고 K9의 명령을 전달했다. 불과 2분도 되지 않아 K9의 포신이 하늘을 향했고 전선 전체를 덮는 포격이 이어졌다. 그때 무전기에서 들려온 한마디. 생크스 you saved us. 그 말을 들은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처음엔 의심하던 이 장비가 지금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낸 순간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고립됐던 팀엔 처음 항공 무기를 두고 이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병사들도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훈련이 끝난 후 나에게 와서 말했다. 미안해. 우린 틀렸어. 우린 그저 겉만 보고 판단했지.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보지 못했어.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날 밤 지휘소 브리핑룸에서 우리는 전투 리포트를 제출했다. K는 기동력 97점, 조준 94점, 방어력 95점. K9는 정확도 96점, 사격 속도 98점. 연합평가단은 깜짝 놀란 얼굴로 이런 말을 남겼다. 이건 우리가 알던 항공 무기가 아닌데요. 나는 조용히 속으로 대답했다. 맞습니다. 이건 당신들이 몰랐던 항공 무기입니다. 그 밤 이후 우린 더 이상 K나 K9를 테스트 장비로 보지 않았다. 그건 더 이상 종이 위의 스펙이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진짜 무기였다. 기술이란 건 단순히 기능의 나열이 아닙니다. 기술엔 철학이 있고 사람의 손길이 있고 누군가 밤을 새워가며 깎아낸 디테일이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버텨내기 위한 기술이. 그리고 그걸 직접 체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이 무기가 왜 존재하는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존경합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 무기엔 기술을 넘어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훈련이 모두 끝난 뒤 우리는 숙소 앞 공터에 둥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하겠구나. 하늘은 어두웠고 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나라 병사와 악수를 나누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정말 당신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존경합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단지 내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건 단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것, 그리고 그들의 기술, 그들이 쏟은 시간과 정성이었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K나 K9를 대할 때마다 우린 더 이상 이게 한국 무기야?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기술을 이 나라가 가지고 있었다니 하고 감탄했죠. 며칠 후 한국 기술진 한 명이 정비를 위해 베이스 캠프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는 평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낡은 공구함을 들고 조용히 장비를 살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 이 무기 설계에 참여했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장비가 훈련 끝날 때까지 무사히 움직이게 하는 게 제 일이에요. 밤새 조율하고 나사 하나까지 다 확인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무기였지만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었고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건 단지 전차나 자주포가 아니라 수천 명의 손길, 수만 번의 테스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고의 집합체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처음엔 몰랐던 한국 기술의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기술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무사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웃었지만 그 미소 안엔 이 무기를 만든 사람들만의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기술은 숫자가 아닙니다. 성능 그래프도 아니고 카탈로그 스펙도 아닙니다. 기술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손을 놀리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K9는 그 의지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어떤 시험대에서도, 그 어떤 낯선 환경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움직였고 결국 우리를 지켜냈습니다.
처음엔 속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속은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늦게 진심을 알게 된 것이었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쓰게 될 무기가 무엇이든 내가 기억해야 할 건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정성이다. 그리고 그 첫 기억은 한국 무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이셨나요? 혹시 처음엔 의심하고 결국엔 감탄했던 그 감정의 흐름, 당신도 함께 느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단지 무기나 기술의 정보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진심과 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누군가의 노력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죠? 그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세상은 스펙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니까요. 우리 채널은 그 마음의 가치를 믿습니다. 기록되지 않아 사라질 뻔한 이야기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 잊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조용한 위대함을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껴주셨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든 조용히 그리고 묵직하게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사람의 진심이 담긴 실화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다시 만나길 기다리며 오늘도 고맙습니다.